안녕하세요. 돈 세는 고만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남도 교수님이 2020년에 유행할 10개의 트렌드 중에 한 개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편리미엄이라는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미엄은 컨비니언스 에즈 프리미엄으로요,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읽어서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2019년 11월 21일자 조선경제에서 50대 주부도 집안일 대행 서비스 단골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편리미엄이 대두되고 성장하고 있는 각종 통계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그 소비 트렌드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소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 육아, 요리,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대행 시장 급상승 중, 즉 가사 돌봄 서비스가 편리미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가맹점 20곳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한 데이터 집계 결과입니다. 왼편은 2017년 1월에서 10월이고요. 오른편은 2019년 1월에서 10월입니다. 건수로는 2017년에는 56,690건이었는데 2019년에 19만 42건으로 늘고 있고요. 결제 금액은 19억 8천만 원에서 62억 1천만 원으로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3.35배가 증가한 거고요. 결제 금액으로 보면 3.14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특히 요리 분야 결제 금액이 증가하는 게 두드러지는데요. 2017년에 9,973만 원이던 결제액이 2019년에는 9억 8천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즉 9.8배가 증가를 한 거죠.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게 모든 카드나 현금까지 포함한 결제액이 아니고요, 현대카드만 사용하신 분들의 결제액이니까 실질적인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리 분야 결제 금액을 이끈 것은요, 더반찬, 도시락몰, 집반찬 연구소 같은 반찬 간편식 사이트 이용이 증가하면서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앞집에 쌍둥이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미 그 집 앞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들이 문 앞에 좀 가득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반찬이나 간편식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 놀이 육아 서비스 업체 이용 결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등하원이나 학습, 놀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잭가가구 같은 그런 업체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2년 사이에 결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수로 따지면 27배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방송 초반에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출간하시는 김남도 교수님이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개 트렌드 중에 한 개를 편리미엄으로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김남도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가성비를 넘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 되는 편리미엄 시대의 도래라는 김남도 교수님의 코멘트를 실었습니다. 2019년 가사 서비스 결제액을 살펴보면요, 일단 30대가 가장 많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대가 28%, 20대가 9.9%, 50대가 9.8%, 60대가 2.3%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성향을 보이는 50대들이 반찬 사이트 등 가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특이점으로 삼아서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50대들이 가사 서비스를 현재 외주화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에는 이런 설문도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리서치 업체 입서수와 함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육아 가사는 노동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72.9%가 그렇다. 21.4%는 중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7%입니다. 저도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요. 아이들 귀엽고 이쁠 때는 잠깐이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저 같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엽고 이쁜 건 이쁜 거고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무시당해 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가사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복수응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육체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 에너지 엄청나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넘치는 애들을 24시간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잠을 잘 안 자고 밤에 깨는 아이가 있으면 육아가 더 힘들어지죠. 시간이 많이 들어서도 58%고요. 뭐 아이들 깨있는 동안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돌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부가 돌볼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여간 깨있는 동안은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시간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뭐 48% 나왔는데요.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쁘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 지를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곧 출산을 앞둔 부부나 나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이 좋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누군가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 비용하고 월급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아이들 클 때까지는 잠시 쉬었다가 복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도우미 비용을 차감하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엄마도 고생을 하고 아빠도 고생하고 아이들도 고생하고 주변 가족들도 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앞으로도 경력을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근데 저는 보통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을 다룬 사회학 책이나 소설들 같은 경우를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요새 핫한 논란이 무성한 82년생 김정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설로도 읽었고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영화가 페미니스트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82년 김지영은 82년생일지 75년생일지 92년생일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아내이기도 하고 내 누나이기도 하고 내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동적으로 봤고요. 예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산후우울증을 겪고 젊은 치매? 꼭 치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해리 증상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확한 병명을 내릴 수 없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탈출구나 해방구도 좀 필요하겠구나. 즉 지금 프리미엄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미엄이 당연하고 시대 트렌드로 회자될 정도로 이런 시대에 만약에 김지영이 살아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비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미엄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나 가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육아나 가사를 이렇게 외주화시킨다면 아마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급여는 한정적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른 소비 지출에서 순위를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의 소비 지출의 제일 기준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지출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요.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불필요한 소비 지출은 그만큼 아끼시면 충분히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 텔리미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했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하세요.